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기랜드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굉장한 일들을 해내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생각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데요. 오늘의 책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 우리 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항상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의욕을 샘솟게 하는 뇌를 가지고 있어서 이 쉬지 않고 활동하는 뇌가 그들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다니고 늘 성장을 갈망하며 새로운 자극을 찾고 변화를 즐깁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욕이 없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뇌가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며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기력을 벗어나 활력을 되찾으려면 뇌의 각 영역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각각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책에서는 8가지 뇌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고, 시각, 청각, 이해, 전달, 기억, 감정, 운동입니다. 뇌는 인풋과 아웃풋이 주고받으면서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정보를 수집하는 인풋은 시각, 청각, 이해, 기억 영역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파악해 행동을 촉구하는 아웃풋은 사고, 감정, 전달, 운동 영역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작업을 통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 7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풋 4가지입니다. 흥미로운 일이 적고 분위기 파악이 어렵다면 시각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뇌의 시각 영역은 보는 행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시각 영역이 발달한 사람은 상황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위 사람을 잘 챙기고 그때그때 상황에 걸맞은 행동을 취합니다. 반대로 시각 영역이 덜 발달한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을 일삼아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뇌의 시각 영역을 깨우려면 집중해서 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장씩 멋진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사진 작가처럼 멋진 사진을 찍는 기술이 아닌 그저 멋진 사진을 찍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집중해서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귀찮고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을 못한다면 청각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뇌의 청각 영역은 듣는 행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인간은 본래 시끌벅적한 길 한복판에 있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주워 담는 능력이 있습니다. 웅성거리는 카페 안에서 친구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고 길에서 수많은 가게를 지나쳐도 좋아하는 노래만 유난히 귀에 들어옵니다. 수업이 지루해 집중하지 못하다가도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에는 의식이 또렷해지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뇌의 청각 영역이 둔화된 사람은 이렇듯 귀에 들어와야 할 소리나 음성이 허공에서 바람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실컷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당신이 그런 말을 했었어? 하고 황당한 반응을 합니다. 타인과 교류가 부족한 사람은 뇌의 청각 영역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평소 말하는 양이 적으면 자신의 목소리건 다른 사람의 목소리건 음성 자체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청각을 사용할 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뇌의 청각 영역을 깨우려면 유튜브에서 적절한 속도로 책을 읽어주는 영상이나 자기 암시나 확언 영상을 찾아서 하루에 5에서 10분씩 듣고 따라 말하는 쉐도잉을 꾸준히 반복하면 청각 영역의 경험치가 증가할 것입니다. 듣는 힘이 생기면 상대의 이야기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메모하지 않고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무대에서 배우들이 긴 대사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평소에 듣고 반복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 청각이 매우 예민하게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집이 세고 새로운 일에 적응하기 어렵다면 뇌의 이해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뇌의 이해 영역은 시각 혹은 청각 영역에서 들어온 정보를 이해하고 추측하며 해석합니다. 이 영역이 약하면 정보를 정리하지 못해 상황 파악이 어렵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므로 나도 모르게 귀찮아집니다. 고집 센 사람이 자기 생각만을 고수하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 자기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만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이해 영역을 단련하고 싶다면 먼저 손해본다는 생각은 접고 지금 자신이 만족하는 습관과 정반대로 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외부 정보에 조금씩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평소 읽지 않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예능 프로그램 대신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 식으로 평소 하지 않던 일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흐릿하다면 뇌의 기억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기억 영역은 뇌에 새로운 정보를 축적하거나 기존에 축적된 기억을 불러오는데요. 이 영역이 약하면 저장된 정보를 떠올리는 작업이 둔하며 건망증이 심합니다. 또한 과거에 집착해 현재의 행동에 제동을 걸기 쉽습니다. 무엇을 할 때 기억 영역에서 부정적인 기억을 불러내면 그 순간 선입견이 생겨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뇌에서는 기억 영역과 사고 영역이 서로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는데 며칠이건 몇 년이건 특정 기억만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며 되뇌일 뿐 생산적으로 바뀌지 못해서 이 패배 회로에 빠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기억은 가능한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다음에 다시 기회를 잡아보자 라는 생각이 열정과 의지를 북돋아주고 능률도 생깁니다. 부정적인 기억에 사로잡혔을 때는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버려야 합니다. 뇌는 구조적으로 한번 들어온 기억을 없었던 것처럼 지울 수는 없지만 덮어쓰기는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는 생각 대신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변화를 주기로 다짐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했다면 혼자 하는 대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도전해 새로운 성공 경험으로 실패했던 기억을 덮는 것입니다. 인풋 4가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아웃풋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금만 생각해도 사고가 정지되고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면 뇌의 사고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뇌의 사고 영역은 의사결정의 사령탑입니다. 인풋을 담당하는 뇌 뒤쪽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검토한 후 아웃풋을 담당하는 뇌 앞쪽에 실행 명령을 내립니다. 이 영역이 약하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 대부분은 이 일을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영역은 우선순위를 판단하거나 무언가를 선택해 언제까지 완수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고차원적인 일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내가 배울 수 있는 운동 종류가 무엇인지 정보를 불러와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필라테스를 배워야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영역을 발달시키려면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해보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다 보면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내 감각이 더 나은 것 같아라는 자신만의 확신을 갖고 판단하거나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평소 남들한테 맞추기만 하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따라해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곤 한다면 뇌의 감정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뇌의 감정 영역은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거나 자기 내면의 감정을 불러냅니다. 이 영역이 약하면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기 쉽고 감정 조절을 못해 일방적인 피해 망상에 빠지거나 함부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평소 인간관계에서 감정 영역이 단련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보이는 사소한 변화로 상대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고 이것이 공감 능력의 토대가 되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정 기능이 약하면 분위기나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처럼 끌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상대에게 상처와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는 등 뇌의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뇌의 감정 영역을 발달시키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사람의 얼굴을 찾아 호감이 가는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을 구분하는 연습을 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잘생겼다, 못생겼다로 평가하는 게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한다와 그렇지 않다는 감정이 어떻게 떠오르는지 파악하는 감정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여 전달하기 어렵다면 뇌의 전달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뇌의 전달 영역은 사고 영역에서 내린 지령에 따라 적절한 소통을 합니다. 전달 방법에는 대화나 문자 등의 언어 수단과 그림이나 신호 등의 비언어적 수단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약하면 자신의 체험이나 생각을 대화에 녹여내지 못해 주위에서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상대와 대화할 때 우리는 보통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언어로 전달하는 능력은 사회에 나가 성공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전할지 선택해 전후 사정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도록 만듭니다.
자기 경험이나 생각은 공유하지 않는 이상 언어로 변환되기 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미지도 있고 좋은 생각도 막상 이야기해보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의 전달 영역을 발달시키려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풀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전달이 약한 사람은 주위로부터 좀 더 쉽게 설명해 줄래?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어도 상관없으니 자신이 경험한 에피소드를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전하는 훈련을 하면 정보 전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다각도로 움직이며 서로 소통하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어느 한 영역이라도 능력이 떨어지면 다른 영역까지의 영향을 미쳐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증이 찾아오며 인간관계도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뇌를 다각도로 깨워야 합니다. 보고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이 영역들을 깨워 주변 상황을 살피고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모은 정보를 살펴 정리하고 긍정적으로 느끼며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고 활력 있게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대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